네,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제 파트 계속하고 있어요. 얘들아, 명제라는 이 파트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파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들아, 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요. 그 명제가 이게 모든이라든지 어떤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밑줄 한번 다시 그어볼게요. 자, 모든 그리고 어떤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피라 하자. 얘들아,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무슨 뜻이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모든 X에 대하여. 자, 주어진 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요 아이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 U하고 같으면 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만약에 실수라고 하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비교 가능하실까요? 요 PX가 요 아이를 얘기하겠죠. X에 대한 어떤 조건을 얘기하니까. 자, 그럼 주어진 이 명제 는 여러분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참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제곱을 했는데 0보다 크다 이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왜 거짓이냐? 여러분,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냐라고 했잖아. 그런데 X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볼까요? 0은 실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 0에 대해서는 제곱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0보다 큽니까? 아니죠. 제곱을 하면 0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집합하고 진리집합이 같으면은 이 참이다라는 거고 다르다라면은 요 바깥에 있는 이 원소 보이시죠? 바깥에 요런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P 바깥에 있는 요런 아이들이 이 P라는 요 아이를 참이 되게 하지 않잖아요. P의 진리집합이 라지P라고 한댔거든. 요 아이가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진리집합이 요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바깥에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이다 이 소리죠. 그게 이 말인 거예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 말 자체 거짓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떤 X에 대하여 이거이다의 참과 거짓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자체에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번에도. 자, 만약에 어떤 X에 대하여 이번에 해봅시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X를 제곱을 했더니 0이다 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와도 되거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을 했더니 0이 됩니까? 되죠. X가 뭐일 때? 0일 때 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얘는 참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모든 전체 집합 모든 원소에 대해서 무조건 참이 돼야지 참이다라는 거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명제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제곱을 해서 0이 되느냐? 어떤이라는 것은요 한 개만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X를 0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곱을 했을 때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은요 하나만 만족해도 주어진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모든이라는 또는 어떤이라는 이 명제를 어떻게 하겠다? 부정을 한번 해보자. 자, 부정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공식으로 알려는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 적어 보실까요? 자, 모든을 부정을 하잖아요. 자, 모든을 부정을 하면은 어떤입니다. 어떤 하나만 가지고 와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자, 요 아이를 한번 부정 한번 해볼까요?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 이거를 우리 부정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주어진 이 명제를요, 부정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모든을 부정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수학 문제는 자, 부정이니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렵지 않은 자, 수학 문제도 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모든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학 문제는 어렵다. 이걸 부정합니다, 여러분. 자,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든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떤 수학 문제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수학 문제도 있더라.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요것도 부정이 맞다라는 거죠. 자, 이 명제를 부정했을 때 요렇게 표현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수학 문제도 있다. 그죠? 어떤 하나만 가지고 와도 되고 2개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수학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그것이 부정이 된다라는 거죠.